안녕하세요.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에 함께 하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린 클래스를 진행할 그린쌤 김승애입니다.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 1차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보고 GREEN 5가지 주제를 이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싹 연필을 심어 나만의 소중한 텃밭도 같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 너무 기대되시죠? 그럼 이제부터 집중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마는 미국에 역대급 폭설하고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도 탄소를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LG화학은 그린 커넥트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공표를 했고 친환경, 이 자연 보전, 환경 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G화학이 새롭게 런칭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요. 온택트 시대에 맞게 많은 분들에게 온라인과 멘토링을 통해서 과학과 환경에 대해 알려드리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첫 화를 하고 제가 역량 강화 교육을 받으면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고 온택트로도 이렇게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린 콘서트는 저희가 함께한 그린이들과 그리고 저희 멘토 라이커가 함께 진행하는 콘서트인데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멘토링을 했는지 같이 다른 분들께 공유를 하고 우리 그린이들이 한 것까지 발표를 해서 공유하는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LG화학의 라이크 그린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이나 환경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데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에게 좀 올바르게 과학과 환경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알려드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LG화학은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병행할 것이고요. 전 세계의 어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 그린 함께해요. 그린쌤과 여러분이 만나는 이 12번 중 이 첫 번째 차시인 오늘은 그린 클래스를 소개할 것이고요. 두 번째 차시부터 11번째 차시까지 지구온난화, 자원 재활용, 에너지, 생태계, 차세대 기술 5가지 주제에 대해서 2차시씩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차시에는 여러분이 그린 클래스에서 한 이 결과물과 소감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랍니다. GREEN
이 주제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구온난화에 대해 배우는 2차, 3차 시에는 지구온난화를 줄일 지구 대표는 바로 나, 골칫거리 이산화탄소의 대변신을 주제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배울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되죠? 우리 4차 시, 5차 시에는 쓰레기, 다시 쓰레기와 티끌모아 예술을 주제로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일 수 있는지 배우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우리 6차, 7차 시에는 미세먼지 정체를 털다,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8차, 9차 시에서는 뜨거워지는 한반도, 식재료가 변하고 있다. 지금은 인류세, 대멸종을 막아라 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식재료와 사라지는 생물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랍니다. 10차, 11차 시에서는 이 환경을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중 신소재와 인공지능을 다루게 된답니다. 주제를 보니 어떤가요? 그린 클래스 정말 기대되시죠? 그린 클래스의 모든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해서 ESG 리더가 되어보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린 클래스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부터 제가 ESG 리더, 차세대 리더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ESG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혹시 ESG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알고 있다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 그린쌤이 ESG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요.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약자예요. 이 기업이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ESG라고 합니다. 환경보호 영역은 예를 들어 이 탄소 중립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 자원을 절약하며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청정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영역은 지역사회 또는 국가 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기업 내 직원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고령이나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이 규정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과 함께 일합니다. 여기서 이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윤리 경영 영역은 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기업들은 2020년부터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ESG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ESG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이 기업들이 경영을 통해 큰 이익을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 경영의 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SG라고 하죠. ESG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당장에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의 ESG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 애플, 이케아. 들어만 봐도 엄청난 대기업들이죠. 이 대기업 이외에도 284개의 다국적 기업은 2050년까지 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의미의 RE100에 가입했어요. LG화학은 플라스틱 자원 100%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가 완벽하게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에코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LG화학이 만드는 이 플라스틱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수거되어 이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은 이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사용, 사회공헌 등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만 변하진 않겠죠. 소비자들도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린클래스 친구들 중 이 사회적 용기 두기 챌린지,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런 환경을 위한 챌린지에 참여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플라스틱 어택은 이 물건을 구매한 뒤 플라스틱 포장재와 비닐을 분리해서 이 돌려주는 환경보호 운동이랍니다. 왼쪽에는 이 두유를 구매하고 빨대를 모아 판매한 기업에 되돌려서 이 플라스틱 어택에 참여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통조림 햄의 이 노란 뚜껑 반환 운동이에요. 혹시 해보신 친구들 있나요? 이 한 명의 개개인이 모여 여럿이 되면 이 기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배울 GREEN 이 주제들을 한번 둘러볼 거예요. GREEN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지구온난화, 자원 재활용, 에너지, 생태계, 차세대 기술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사진과 영상으로 주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구온난화부터 들러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3개의 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과 발표해봐요. 모두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정답이 나왔을까요? 정답은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 가라앉고 있다는 점입니다. 몰디브의 쇼나 장관은 올해 5월 18일 2100년이 오기 전에 이 몰디브가 가라앉고 몰디브 국민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고 이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진은 남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예요. 평화로운 섬나라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버리고 기후 난민이 되었어요. 키리바시 공화국 역시 2050년이 되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2016년부터 국가적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이민을 독려했다고 해요. IPCC는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현재보다 1.1m 높아진다고 예측했어요. 지구의 작은 섬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들도 점차 잠기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일부 도시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외에 또 다른 변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지금도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많이들 보셨죠? 북극곰들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이 먹이를 찾아요. 먹이를 찾으며 쉴 수 있는 빙하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호주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이에요. 이로 인해 1억 4,400만 마리의 포유류와 2억 6천만 마리의 파충류, 1억 8,100만 마리의 조류, 5,100만 마리의 개구리가 죽거나 부상을 입고 이 서식지를 잃게 되었죠. 여러분, 호주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나요? 네, 맞아요. 이 코알라가 생각나는데요. 이 호주 산불로 이 코알라는 멸종 위기종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 번째 사진은 유럽의 폭염이에요. 우리나라도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있죠. 유럽도 이 점점 상승하는 기온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어요. 한여름도 아닌 6월의 최고 기온이 45.9도에 달했다고 해요. 러시아에서는 이 폭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15,000명이나 됐대요. 진짜 많네요. 이번에 네 번째 사진은 이 사하라 사막에 내린 폭설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찬 기류가 늘어나 사막에 폭설을 내렸어요. 이 사막은 더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폭설이 내렸다니. 이상 기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마지막 사진은 아랄해예요. 이 바다인데 물이 하나도 없네요. 이 아랄해에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 비도 내리지 않아 물이 모두 증발하고 사막이 되어버렸죠. 그린쌤이 설명해준 이 변화 말고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그린 클래스 수업을 듣는 순간에도 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며 동물들의 쉴 공간들은 사라질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볼까요? 2020년 여름 기억하시나요? 저는 비가 내려서 흐린 하늘만 기억이 나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 한반도 전역에 엄청난 비가 내렸죠. 무려 54일간 이 비가 내리면서 1973년 이후 최장 장마 기간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러한 긴 장마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곳은 침수되었고 기찻길도 유실되어 3개월이나 기차가 다니지 못하는 곳도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2015년 강원도 소양호의 사진이에요. 호수인데 물도 없고 심지어 물고기가 말라서 뼈만 드러내고 있네요. 이렇게 극심한 가뭄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진은 폭염의 모습이에요. 앞에도 설명한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여름의 기온이 상승했죠. 대구의 경우 이 자동차 위에서 계란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높았어요.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니까 선생님도 좀 슬퍼지는데요. 앞에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선생님이 두 개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속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생물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책에 적어보고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바로 사진 속의 생물은 메뚜기예요. 2020년 1월 22일 아프리카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지에서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막 메뚜기 떼는 여의도 면적의 300배만큼의 규모로 하루에 3만여 명이 먹을 양식을 먹어치우면서 아프리카는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했죠. 그렇다면 이 대규모의 메뚜기는 왜 생겨났을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보고 교재에
적어보세요. 다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발표할 친구 있나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이 메뚜기 떼의 원인을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소말리아 지역에 쏟아진 폭우 때문일 거라고 말했어요. 기후변화도 인도양이 따뜻해지면서 이 평소보다 많은 비가 내려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축축한 곳에 알을 낳는 사막 메뚜기들에게 살기 좋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었죠. 결국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이런 메뚜기 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메뚜기 떼 말고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책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점을 찾아서 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면 다른 친구들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런 이상기후,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지구온난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또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면 우리의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은 그린클래스 2차 시 지구온난화를 줄일 지구 대표는 바로 나, 그리고 3차 시 골칫거리 이산화탄소의 대변신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R, 주제인 이 자원 재활용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린쌤이 4장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4장의 사진 속 동물들에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새가 비닐 옷을 입고 있네요. 날개를 쫙 펴고 싶은데 비닐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새의 눈도 슬퍼 보이는데요. 두 번째 사진은 이 구조된 새의 모습이에요. 다리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가 새의 다리를 묶고 있네요. 마스크 때문에 이 새의 다리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되네요. 다음 사진이에요. 귀여운 표범인데 등 뒤에 저건 뭘까요? 가방을 맨 걸까요? 아니면 옷을 입은 걸까요? 이 표범의 몸에 엉켜 있는 것은 바로 바다에서 버려진 그물이에요. 그물이 표범의 몸에 엉켜서 이 목숨을 위협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 살려달라는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원망하는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안 됐어요. 이 마지막 사진은 환경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의 사진 작품입니다. 미드웨이 섬에서 이 죽은 알바트로스의 사진인데 뱃속에 저건 뭘까요? 네, 바로 플라스틱이네요. 살아있는 동안 맛있는 물고기인 줄 알고 플라스틱을 먹었나 봐요. 알바트로스는 죽었는데 이 뱃속의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는 동안 이 동물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쓰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동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두 번째 사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사용한 마스크가 새의 다리를 묶고 있었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매일 마스크를 사용하고 버리고 있는데 이 마스크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지만 야생동물들에겐 위협을 가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션스 아시아가 2020년 연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제작된 일회용 마스크는
520억 장 정도로 추산되며 15억 장 이상은 바다로 흘려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마스크를 버릴 때는 끈을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야생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생각보다 우리가 마스크 끈을 이렇게 자르고 버리진 않잖아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앞으로 꼭 이렇게 잘라서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나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꼭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이 마스크 말고도 또 있죠. 바로 감염을 막기 위한 일회용 주사기예요. 이렇듯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꼭 필요한 일회용품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그린클래스 교재에 내가 쓰는 일회용 용품 중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일회용품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도 한번 써보도록 해요. 다 작성한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나눠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회용품, 필요하지 않은 일회용품 찾아보았는데요. 동물과 지구를 위협하는 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궁금하지 않나요? 4차시 쓰레기 다시 쓰기에서는 자원순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5차시 쓰레기 예술이 되다에서는 여러 작품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어 멋진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볼 거랍니다. 그럼 4차시, 5차시에서 더 알아보도록 해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에너지랍니다. 에너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린클래스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물건도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요.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게 해주죠.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바로 화석 연료인데요. 화석 연료는 이 지질 시대의 동물, 식물 등 생물들이 땅에 묻혀 이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 물질을 말해요. 화석 연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 화석 연료를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한번 배출되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이 최장 300년이나 공기 중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화석 연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어요. 석탄은 이 고사리 등 이 식물이 지각에 묻히고 열과 압력을 받아 생기는 연료예요. 검정색 석탄,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건데요. 석탄은 전 세계 총 에너지의 25%를 만드는 이 발전에 사용하고 있어요. 또 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코크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요. 이렇게 1년간 한 사람이 소비하는 석탄의 양은 3.7톤이나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네요. 석유는 이 생물이 바다에 묻히고 그 퇴적된 층으로부터 만들어진 액체 연료예요. 자동차의 연료 등 에너지원으로도 쓰이지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이 석유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었나요? 옷의 재료인 합성섬유 외에도 합성고무, 플라스틱, 각종 물질을 만드는 재료도 사용된대요. 너무 많은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양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천연가스는 이 석유를 증류해서 얻을 때 맨 위층에서 얻을 수 있는 기체 원료예요. 기체이기 때문에 큰 부피를 가지고 있어 운송과 보관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액체 형태인 LNG로 만들어서 사용한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바로 이 LNG예요.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화석연료. 이런 화석연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화석연료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만약에 화석연료 사용을 모두 금지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What if everyone on the planet said no to their gas-powered car right now? And not just cars, gas dryers, water heaters, gas stoves, lawnmowers. What if we stopped burning fossil fuels all at once? Would this make our lives that much more inconvenient? What would happen to the climate? Could it help us beat global warming? This is What If, and here's what would happen if we stopped burning fossil fuels right now. So, you probably know that fossil fuels are spewing carbon dioxide into our air. CO2 stays in our atmosphere and heats up the Earth's surface, the greenhouse effect, the main cause of that climate change everyone's talking about. The Earth is an average of 1 degree hotter than it was in the 1880s, before our factories started belching greenhouse gases into the air. Doesn't seem that bad? Well, it only took a 4-degree increase to put an end to the most recent ice age 12,000 years ago. With all our power plants, cars, and appliances, we humans are the main cause of today's global warming. What if we banded together and eliminated the use of fossil fuels once and for all? Would this be the solution to climate change? Want to know what life would be like if we stopped burning fossil fuels right now? First off, there would be no transportation. No cars, no trains, no planes, no ships, nothing. Your local grocery store wouldn't get fresh food delivered for you to buy. Your electric car would likely be useless too. Why? But just think about where your electricity comes from. Did you know more than 2/3 of the world's electricity production comes from burning fossil fuels? So there would be no electricity? Not quite. With 1/3 of electric power generated by renewables and nuclear stations, we wouldn't go completely electricity free. The party would still be going strong in countries like Costa Rica, Norway, and Iceland. They run almost exclusively on renewable power, so head there if you need to charge your phone. The fossil fuel industries would cease to exist, so would their $5 trillion of annual revenue. It's not just large energy producers like Russian Gazprom or American ExxonMobil who would go bankrupt. Millions of people are employed in those industries who would lose their jobs. Coal miners may want to get some training in solar panel installation. Say goodbye to plastics and a lot of your favorite gadgets. Since plastic is made from oil and gas, we wouldn't be making any more new toys. Eliminating a stable and cheap source of energy right now seems a bit extreme. What's more, it wouldn't solve our climate change problem, not in the short term. The global warming we've already inflicted on our planet is irreversible. Even if we stop burning fossil fuels, the Earth would continue warming up for another few decades because of all the heat we've already produced. Global temperatures would climb, finally stabilizing at a level much higher than we've ever known. Although that's far into the future, the reality is, if we don't start burning less fossil fuels now, the result will be devastating. Luckily or not, someday we'll run out of non-renewable coal, gas, and oil anyway. Are you ready to rock some solar panels yet? How do you help combat climate change?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영상을 보니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기억에 남는 부분을 책에 적어보도록 해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생기죠?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평소 생활을 하면 이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이나 미세먼지에 대해 느꼈던 점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꼭 글이 아니어도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작성해 보도록 해요. 화석연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영상을 통해 화석연료가 없어진 세상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모든 게 멈춰버려 파란색 하늘이었던 2020년 하늘처럼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을 되찾는 방법 궁금하지 않나요? 또 미래의 지구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가요? 우리는 그린 클래스 6차 시, 7차 시에서 다시 만나 이 에너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으로 알아볼 주제는 생태계예요. 여러분은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화산, 빙하기 등 이 자연에 의해 멸종된 과거에 이어 인간에 의한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세계 지도가 보이나요? 이 지도에 표시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이 숫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척추동물의 개체군 중 사라진 개체군의 수를 의미해요. 2020년 세계자연기금은 지역별, 시기별로 이 동물 개체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를 발표하는 지구 생명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척추동물의 개체군이 68%가 사라졌다고 발표했어요. 세계자연기금은 전 세계 각 지점을 시기별로 조사해서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등 4,392종의 28,11개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추적했죠.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 개체군이 94% 감소해 가장 심각하고 그 뒤로 아프리카 65%, 아시아 태평양 45%, 북미 33%, 유럽, 중앙아시아 24% 순으로 감소했답니다. 과학자들은 6,500만 년 전 공룡을 사라지게 한 제5의 대멸종에 이어 인류에 의한 제6의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산업화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지구상에서 서식하는 1,200만 종의 생물의 서식 환경을 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바꿔놓고 있죠. 환경이 바뀌면 생물은 환경에 맞춰 적응하거나 진화를 해야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프로 보여준 지구 생명 보고서를 이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니까 소도 보이고 말, 사람, 돼지, 양, 애완동물, 야생동물도 있네요. 그려져 있는 동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두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이미지는 지구에 살고 있는 포유동물의 질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어떤 종류의 포유동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가장 많은 동물과 가장 적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장 많은 동물은 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동물은 여러분도 보이듯이 야생동물이에요. 이 개체수가 적은 야생동물, 가장 빨리 멸종되겠네요. 그린피스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 멸종위기에 처한 100만여 생물 중 가운데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생물 5종을 선정했어요. 첫 번째 생물은 벵갈호랑이에요. 이 벵갈호랑이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습지에서 서식하는데 현재 지구상에서는 5,000마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서식지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유엔에서는 2070년 벵갈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습지가 모두 잠겨 완전히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생물은 아프리카 치타예요. 아프리카 치타는 호르몬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이 수컷 치타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기 치타를 만들 수 없게 되었대요. 안 됐네요. 다음은 자이언트 판다예요. 판다는 이 대나무를 먹기도 하고 집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 대나무 숲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죠. 판다에게는 살 곳도 사라지고 이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2014년 기준으로 약 1,854마리의 자이언트 판다가 이 야생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은 바다거북이에요.
바다거북이는 이 해변가 모래 속에 알을 낳는데 이 모래의 성질에 따라 태어나는 수컷과 암컷의 비율이 달라요. 모래에 수분이 많고 시원할수록 이 수컷이 많이 부화되고 모래가 따뜻하고 건조할수록 암컷이 많이 부화돼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 모래가 더욱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수컷 바다 거북이는 거의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린피스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태어난 바다 거북이의 99%가 암컷이었다고 합니다. 그린피스가 정한 기후변화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생물 마지막은 산호초입니다. 바닷속 빨강, 주황, 보라, 예쁜 색깔의 산호초 사진 본 적 있나요? 물고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나오죠. 그 화려한 산호들도 점점 줄어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본래의 화려한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해 죽고 있답니다. 인류에 의해 서식지를 잃고 멸종되어가는 벵갈 호랑이, 아프리카 치타, 자이언트 판다, 바다거북이, 산호초 중 한 생물을 선택해서 우리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적응할 수 있는 서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각오, 생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작성한 후 우리 다시 만나요. 제6의 대멸종과 함께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생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에는 열대지방에서만 자라던 과일들이 지금은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에서 자라고 있어요. 8차시에서는 이 변화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9차시에는 어떻게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생태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과 관련된 8차시, 9차시 기대되지 않나요? 8차시와 9차시에서는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벌써 첫 번째 교시가 끝났어요. 우리는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주제 차세대 기술과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를 만나볼 거예요. 10분 후에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제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린 클래스 1차시 두 번째 시간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시 끝나고 이제 2차시에서 살짝 지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층 좀 기분을 업시켜서 두 번째 시간 한번 이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ESG란 무엇인지 배웠고 이 그린의 지구온난화, 자원 재활용, 에너지, 생태계를 둘러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주제인 N,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그레타 툰베리를 만난 후 나만의 텃밭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그럼 지금 차세대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나요? 이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하죠. 이렇듯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젠가부터 아주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이 인간의 학습 능력과 이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리고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해요. 즉,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한 분야예요. 이러한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인공지능을 보았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인공지능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로봇은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이 쓰레기를 플라스틱, 비닐, 종이 이런 종류별로 구분해서 분류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쓰레기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로봇 한번 만나볼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 많은 분야, 특히 환경을 위해 개발되고 사용될 거예요. 환경을 위해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인공지능으로 이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 그림이나 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 작성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네, 맞아요. 다른 친구들과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공유해 봐야겠죠. 공유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또 친구의 아이디어를 더하여서 내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도 있답니다. 환경을 위한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욱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 거예요. 그 기술들 가운데서 우리는 10차 시에서 신소재에 대해 배우고 11차 시에는 인공지능에 대해 배울 거예요. 앞으로 과학과 기술, 환경은 함께 발전해서 인류와 동식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라이크 그린 클래스가 되겠죠? 여러분이 ESG 리더로 성장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응원하고 힘낼 수 있도록 하나의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의 영상이랍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이 8살이 되던 2011년 기후변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깜짝 놀랐죠. 환경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15살이 되던 2018년 여름, 그레타 툰베리는 결심합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거죠. 세계 곳곳에서는 이 그레타 툰베리의 뜻을 같이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볼까요? This is not a drill. My name is Greta Thunberg. We are living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Our climate is breaking down. Children like me are giving up their education to protest. But we can still fix this. You can still fix this. To survive, we need to stop burning fossil fuels. But this alone will not be enough. Lots of solutions are talked about. But what about a solution that is right in front of us? I'll let my friend George explain. There is a magic machine that sucks carbon out of the air, costs very little, and builds itself.
It's called a tree. A tree is an example of a natural climate solution. Mangroves, peat bogs, jungles, marshes, seabeds, kelp forests, swamps, coral reefs, they take carbon out of the air and lock it away. Nature is a tool we can use to repair our broken climate. These natural climate solutions could make a massive difference. Pretty cool, right? But only if we also leave fossil fuels in the ground. Here's the crazy part. Right now, we are ignoring them. We spend 1,000 times more on global fossil fuel subsidies than on natural-based solutions. Natural climate solutions get just 2% of all the money used on tackling climate breakdown. This is your money. It is your taxes and your savings. Even more crazy, right now when we need nature the most, we're destroying it faster than ever. Up to 200 species are going extinct every single day. Much of the Arctic ice is gone. Most of our wild animals have gone. Much of our soil has gone. So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you do? It's simple. We need to protect, restore, and fund. Protect. Tropical forests are being cut down at the rate of 30 football pitches a minute. Where nature is doing something vital, we must protect it. Restore. Much of our planet has been damaged. But nature can regenerate, and we can help ecosystems bounce back. Fund. We need to stop funding things that destroy nature and pay for things that help it. It is that simple. Protect, restore, fund. This can happen everywhere. Many people have already begun using natural climate solutions. We need to do it on a massive scale. You can be part of this. Vote for people who defend nature. Share this video. Talk about this. All around the world, there are amazing movements fighting for nature. Join them. Everything counts. What you do counts. 영상 잘 보았나요? 여러분은 영상을 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린쌤은 나무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의 해결 방법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개발을 위해 지구 곳곳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 반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적었는지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번에는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영상에서 툰베리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난다면 조금 앞으로 가서 영상을 다시 보고 올게요. 바로 보전, 복원, 투자였죠. 인류의 생존을 지키는 곳의 자연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고 이미 상당수의 자연이 훼손되었지만 이 스스로 복원되고 생태계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이 생태계 파괴를 위한 투자는 멈추고 자연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레타 툰베리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해요. 툰베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연설을 듣고 느낀 점도 좋고요.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각오를 적어보도록 해요. 그린 클래스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이런 것을 실천하려고 하다니 툰베리에게 함께 하자고 해도 좋겠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편지를 작성해 보도록 해요.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나만의 텃밭을 만들어 보기로 해요. 이 코코넛 화분은 코코넛 열매의 껍질 부분을 모아서 이 건조 압축해서 만든 친환경 화분이에요. 식물 섬유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썩어서 없어지고 이 물과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식물도 플라스틱 화분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코코넛 화분에 이 배양토를 채워줍니다. 여러분들 화분 요즘 많이 심잖아요. 그런데 어디 이제 길가에서 나 흙을 퍼가지고 식물을 심는다. 그러면 벌레가 우글우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판매하는 흙을 꼭 찾아서 만들도록 해요. 자, 선생님 같이 이렇게 흙을 부어주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 한꺼번에 다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넘칠 수 있거든요. 자, 탕탕탕탕 이렇게 적당량 흙을 부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쏙 눌러줍니다. 한 손가락 요 정도? 2cm 정도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씨앗 연필의 캡슐을 이 구멍에 넣고 흙으로 살살살 덮어주면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토마토 씨앗이나 바질 씨앗이 갈 거예요. 어떤 게 갈지 궁금하죠? 선생님은 허브를 좋아하니까 바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캡슐 안에는 씨앗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 씨앗에다가 씨앗이 그냥 이렇게 슉 하고 흙을 톡톡톡톡 덮어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 캡슐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캡슐은 단백질 성분으로 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화분에 물을 주면 캡슐은 녹고 씨앗이 싹을 틀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이 틈틈이 물을 주고 이 새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 코코넛 화분에서 이 물이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부을 때는 이런 책상이나 뭐 젖는 것들 말고요. 화장실, 안전한 곳에서 물이 흘러도 안전한 곳에서 물을 주도록 해요. 그리고 식물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나의 식재료 성장 일기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씨앗을 심어서 이 식물을 가꾸다 보면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함께 커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식재료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볼까요? 내 식재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 그린 클래스를 참여하면서 활동한 소감과 결과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실천을 했는지 어떤 것이든 좋아요. 인터넷에서 라이크 그린을 검색하고 활동 갤러리에 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이 댓글로 의견도 나누면 더욱더 좋고요. 그린쌤과 함께한 라이크 그린 1차 시 어땠나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이 그린 클래스와 ESG에 대해 배웠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GREEN 5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둘러봤어요. 또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도 만나보았죠. 마지막으로는 코코넛 화분에 씨앗 연필 속 씨앗을 심어본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이 심은 것은 토마토였나요? 바질이었나요? 싹이 나고 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열심히 관찰하고 사랑을 듬뿍 주며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이 환경을 위해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린 클래스가 끝난 3개월 후에는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ESG 리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활동을 이 그린쌤이 응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는 2차 시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